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오타쿠 제필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비소프트의 효자 타이틀 중 하나죠. 오늘 리뷰할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최신작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굉장한 팬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레벨레이션부터 3, 4, 유니티, 로그, 신디케이트, 오리진, 오디세이까지 전부 플레이해왔죠.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팬으로서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시리즈의 핵심 주제인 자유와 질서의 대립이라는 시리즈 전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스토리를 가졌던 작품은 어쌔신 크리드 로그였습니다. 로그에서는 암살단이 절대 선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면 악한 쪽에 가깝죠.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여태까지 주인공이 속해있던 암살단이 절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념보다는 복수 혹은 필요에 의해서 암살단에서 활동한 주인공이 점점 성숙해지며 자신이 믿는 사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던지는 것이죠.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를 시점으로 이러한 시리즈 특유의 분위기는 점점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팬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최신작인 바랄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질서의 대립을 보여주는 스토리 파트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충분히 재미있는 스토리, 개성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이보르는 자신이 따르는 야르린, 시구르드를 따라서 잉글랜드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에이보르가 주변 세력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는 다소 진부하긴 하지만 개성 있는 캐릭터들 덕분에 이런 지루함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 복수라든가 권력욕이라든가 심지어 사랑에 대한 감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오디세이보다는 훨씬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좋았던 부분은 지금 영국은 우리가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영국은 4개의 왕국이 연합되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런 만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민족들이 꽤나 다양했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인종은 크게 북유럽 민족 바이킹인 노르드인, 영국 토착민인 앵글로색슨족이 있습니다. 이 두 인종 간의 갈등과 화합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스토리라인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와 배경에서 크게 만족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를 매우 분노하게 만든 부분은 바로 쉴 새 없이 터지는 버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1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시즌 패스까지 포함해서요. 유비소프트 게임을 꾸준히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비소프트 게임을 정가 주고 구입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출시하자마자 바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라는 걸요. 우선 저를 처음으로 반겨주는 버그는 게임 실행 자체가 안 되는 버그였습니다. 설치했다가 다시 깔아보고 무결성 테스트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필수 프로세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걸로 저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밤새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다른 소리는 전부 들리는데 캐릭터의 대사와 자막만 출력되지 않는 버그가 저를 반겼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곳에서도 이미 흔히 발생한 버그였기에 정보를 얻어서 금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출시된 지 3시간이 지난 새벽 3시가 돼서야 게임을 처음으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버그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달리는 버그, 말을 걸어야 하는 퀘스트에서 말을 못 거는 버그, 상자를 못 여는 버그 등 별의별 버그가 판을 쳤습니다. 심지어 다른 분들은 게임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지 않는 심각한 오류까지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지만 유비소프트의 게임을 꾸준히 사왔던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이 게임은 반값이 될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를 주고 이 게임을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플레이하기 위해서. 유비소프트는 이제 막 처음 개발을 시작한 스타트업 인디게임 개발사가 아닙니다. 1986년에 설립된 유비소프트는 페르시아의 왕자, 톰 클랜시, 더 크루, 파크라이, 와치독스 등등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자타공인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발사입니다. 적어도 막 시작한 스타트업 개발사였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유비소프트는 절대로 작은 개발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또 초기에 많이 일어나는 버그들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의 장르는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우선 오픈월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레벨링 시스템이 삭제되고 전투력이란 시스템을 차용했습니다. 레벨링 시스템이 없어져서 나보다 레벨이 높은 적에게 데미지가 콩알 만큼 들어가고 잡몹의 데미지가 전성기 타이슨 진심 펀치만큼 나오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플레이어보다 전투력이 높은 몹은 잡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하면 도저히 못 잡겠다 수준은 아닌 점에서 전작보다 나아졌다 라고만 평가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잉글랜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점령할지 고르게 되는데 저는 굳이 이런 시스템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언뜻 보면 플레이어가 공략할 지역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마다 전투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투력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레벨이 존재하지 않아 자유롭게 공략할 수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결국 이 게임의 기본적인 구조 역시 유비소프트식 오픈월드라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쉬웠던 점은 곳곳에 뿌려있는 지식의 책이에요. 이 지식의 책을 습득하면 게임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스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지식의 책이 맵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데 매우 간단한 숨바꼭질 수준의 퍼즐로 이루어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퍼즐은 숨바꼭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요소들을 모두 플레이어에게 보여주고 그 요소들로 어떻게 플레이어가 해결할지 지켜보면서 힌트를 조금씩 주어져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머리를 써야 하는 퍼즐과는 달리 숨바꼭질 형식의 퍼즐은 성취감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이고, 둘째, 혹여나 숨바꼭질의 요소를 찾지 못했을 때 매우 짜증이 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것이 반복되면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질리기 때문입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보여줬던 퍼즐이 질이 높다고 극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생의 숨결의 퍼즐들은 반복적이지도 아주 조금의 퍼즐을 제외하고서는 요소를 숨기지도 않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기 쉬웠고 또 질리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랄라는 달랐습니다. 성취감을 느끼기도 힘들고 쉽게 질렸고 무엇보다 이걸 10시간 넘게 반복하다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해당 지식의 책과 아이템이 무엇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퀘스트 안의 서사의 질은 굉장히 높았지만 여전히 무한 반복하는 퍼즐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라면 바로 바이킹을 상징하는 배, 해상에 관한 컨텐츠였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입니다. 바랄라는 북유럽 신화에서 쉽게 말해 천당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전사만이 바랄라에 갈 수 있죠.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게임의 메인 소재는 바로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이라고 한다면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뛰어난 항해술과 롱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해상 컨텐츠는 다소 빈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바이킹이 롱십으로 해적들처럼 화려한 해상전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롱십을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약탈 딱 하나라면 굳이 바이킹이었어야 됐을까 싶습니다. 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 곳곳에 큰 강이 존재하지만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속도로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왕 부제를 바랄라라고 지었고 바이킹이 메인 테마라면 강, 바다와의 상호작용에 힘을 좀 더 실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다만 칭찬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작에서 사용되었던 독수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거면 까마귀를 도대체 왜 넣은 거냐 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오디세이를 하면서 가장 재미없다고 느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수리예요. 딱히 목표를 찾는 과정이 재미있지도 않고 지나치게 반복적이며 성취감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독수리가 까마귀로 변하면서 역할이 대폭 감소하고 적의 위치와 지형을 파악하는 용도로 내려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이제 오픈월드 액션 RPG에서 액션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히 말하기 전에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역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중 최고였습니다. 액션은 기본적으로 요즘 액션 게임에는 거의 표준인 패링과 해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키로처럼 패링에 성공하여 체감 게이지를 0으로 만들면 일격에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형 모션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이왕 처형 모션이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해보자면 이 게임은 여러 종류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무기에 맞는 처형 모션은 물론이고 체감 게이지를 0으로 만들어 적을 일격에 처형하면 적의 무기를 이용해 적을 처형하는 등 굉장히 처형 모션에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분들이 확실히 반발하실만 하다고 격하게 느꼈습니다. 이것 빼면 이 게임의 재미는 반은 버리는 느낌이에요. 또한 스태미나 시스템이 추가되어 이제 적의 공격을 무조건 피하지만은 못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좋은 시도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적의 공격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패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현상을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도끼를 고정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각각 똑같은 무기를 든다던가 혹은 아예 다른 무기를 든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무기의 조합이 가능한 것 또한 무기의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또 제일 센 무기 하나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파밍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도 막아서 이 신화급 무기와 저 신화급 무기를 섞었으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라고 생각하고 파밍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전작에서는 레벨이 높은 적들은 거의 한 번에 암살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작에서는 가벼운 QTE로 레벨이 높거나 정예병들도 한 번에 처치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호평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PG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수많은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무기에는 각각의 특수 옵션이 존재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무기는 엑스칼리버인데 치명타가 터지면 성광이 나와서 적을 기절시키는 무기입니다. 또 제가 들고 있는 방패는 패링에 성공할 시 체력을 일정량 회복하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의 공격을 막으면 화염을 내뿜는다든가, 적에게 둘러싸이면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증가한다든가, 무기와 방어구마다 옵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 어느 정도 파밍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전작에서 호평받았던 장비 강화 시스템까지 모두 그대로이기 때문에 강화 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았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면 그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그 끔찍한 퍼즐을 또 풀어야 한다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이는 상점에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화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벨 시스템이 사라졌기 때문에 플레이어보다 전투력이 높은 적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또 레벨이 낮아서 서브 퀘스트를 하느라 다른 곳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구간 없이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다만 스킬들은 다소 아쉬웠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맵 곳곳에 흩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스킬들이 어떤 스킬인지 직접 획득하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10시간 넘게 반복하느라 좀 지치더라고요. 다음 작품에선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덕분에 플레이 타임은 50시간 이상 나왔어요. 리뷰를 늦게 올린 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플레이 타임을 길게 만든 유비소프트가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아쉬웠던 점이라면 성이든 보스몹이든 공략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 타격, 패링, 회피, 그리고 스킬. 많은 분들이 명작이라고 인정하시는 RPG는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명작 RPG로 취급하는 위쳐 시리즈는 몬스터마다 다 상대하기 쉬운 스펠이 있고, 위드러스 시리즈만 해도 적 오크가 어떤 점이 약한지, 불을 보면 공포에 걸린다든가, 동료가 죽으면 도망친다든가, 암살을 당하면 치명상을 입는다든가 하는 다양한 공략 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그러지 못해요. 바랄라에 굉장히 호쾌하고 밸런스가 잘 맞는 액션을 살리지 못한 이런 시스템이 꽤나 크게 아쉬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으니 결론을 내려봅시다.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미래가 기대되는 소년 만화 주인공이라고 하고 싶어요. 지나치게 좋은 평가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꽤나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시리즈였어요. 특히 RPG로 바뀐 이후에는 기존 어쌔신 크리드의 팬을 만족시키지도, RPG로서 다른 게임과 비교해서 크게 재밌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바랄라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잘 살린 액션, 흥미로운 서사, 개성 있는 인물들까지, 그렇다고 얘가 완벽해서 무슨 위쳐랑 비교해서 누가 더 갓게임이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보여요. 특히 반복적인 플레이, 성의 없는 퍼즐은 이 게임의 가장 큰 호불호 요소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만 괜찮다면 이 게임은 크게 나쁜 점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버그 빼고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여하튼 앞으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 되느냐, 혹은 그냥 조금 강해진 소년 만화 중간 보스 1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런 단점을 어떻게 다듬어서 다음 작품을 준비하느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반복적인 요소만 빼면. 자,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의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